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폐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고 계시는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김승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내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분들께서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소원 국립국어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는 무려 17개의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그래서 더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학회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였죠. 5일에 참여한 학회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텍스트 언어학회 김정남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사회언어학회 허재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입니다. 6일에 참여한 학회장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번역학연구소의 김순영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찬규 국어학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김유범 국어사학회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 학회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장소에 도착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민병곤 교수님, 네, 이쪽에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한국화법학회 박재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희창 반교어문학회 회장님, 네, 이쪽에 계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네, 서종석 한국외대 언어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원미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임형재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언어학회의 진정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처 이렇게 호명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은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 문화라는 주제로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학술대회에는 총 17개의 학회가 참여를 했고요. 28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각 학회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폐회식에는 K컬처, K콘텐츠 그리고 한국어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폐회식에 앞서서 성공적인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공연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멋진 판소리 한마당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한국어 한마당이 세계인들의 축제인 만큼 정말 멋진 이력을 가지신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공연해 주실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전통예술원 판소리를 전공을 하셨고요. 이분은 놀랍게도 카메룬 출신의 프랑스인입니다. 2015년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찾았던 한국문화원에서 처음 판소리를 접했고 그 매력에 푹 빠져서 판소리를 전공하게 됐다고 하는데 오늘 폐회식 좌담회의 주제가 K컬처 또 K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국 문화, 한국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푹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판소리 춘향가에서 두 주인공의 사랑을 말하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사랑가와 함께 남도지방의 민요인 진도 아리랑을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수한 판소리 한마당을 들려주실
마포 로르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큰 무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프롤입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금 판소리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판소리 공연 준비했어요. 두 곡 불러드릴 건데요. 먼저 사랑가, 춘향가, 충사랑가 데모할 건데요. 근데 특별하게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민혜성 선생님이 한국 정통 그 소리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어요. 불어로 번역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불어로와 한국말로 섞어서 제가 사랑가 특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시작하기 전에 그 관객들이 그 역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쥐임새 맞아요.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래서 제가 노래할 때 쥐임새 많이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거럽고 한번 놀아보는디. Alors le jeune maître prit Chunyang sur son dos et chanta ainsi.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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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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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루다. 아메도 내 사랑아. Et toi viens par là, grimpe sur mon dos. A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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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oi mon amour. A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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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toi mon amour. Oui, mon amour, c'est toi. Oui, mon amour, amour.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 정글 따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운북 떠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Que veux-tu manger mon amour à moi? Une belle pastèque charnue de cela. En veux-tu? On y coulera du miel. On ôtera ses pépins, on mangera sa chair si rousse. Oh, une belle fille comme toi la mangeras-tu comme ça? Ah non, de cela je ne veux pas.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평 사탕 그 해와 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Alors qu'aurais-tu envie de manger? Des fraises, des bois ou bien du raisin, des mandarines ou bien des caramels. Ah non, ça non plus je n'en veux pas.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 루지 허니 왜 가지단 참외 먹으려느냐. 시금 톨톨게 살고 작은 이도령 쓰는지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Alors qu'aurais-tu envie de manger? Quelque chose de court, de rond, de dur comme une aubergine, ou bien des petites
calebasse, des abricots amers. Voudrais-tu de cela pour porter mon fils à moi? Ah non, ça non plus, je n'en veux pas. 저리 가거라 뒷대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대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끄두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Va, éloigne-toi que je te vois de dos. Ici, reviens-moi que je te vois de face. Adjang, Adjang, rapproche-toi, viens tout près de moi. Et ton beau sourire, encore montre-le-moi. Ah, ah oui, mon amour, amour.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곡을 제가 진도아리랑 할 건데요. 그 진도아리랑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같이 그럼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 후름만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문경세제는 웬 고겐가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약산 동네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얼씨구 얼씨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만경장파에 두두둥 든 배 어기여차 어야지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감사합니다. 네,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마포로르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어와 우리말이 섞인 판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있겠어요? 오늘이 아니면 또 경험하기 힘든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프랑스어에도 조예가 깊으신 장소원 원장님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한복과 부채도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복을 입고 진행을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좀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판소리 우리말의 의미와 감정까지 뜨겁게 표현해준 멋진 무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 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자에게 수여되는 신진학자 학술 장려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장소원 국립국어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소원 국립국어원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는 총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어 의미학회 소속으로 참여해주신 경상국립대학교 강현주님, 그리고 한국화법학회 소속이신 경상국립대학교 강민정님, 두 분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신진학자 학술장려상 경상국립대 강현주. 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6일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네, 수상하신 강현주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패와 꽃다발을 건네고 계십니다. 또 뜻깊은 순간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정면 봐주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잠시 옆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정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신진학자 학술장려상 경상국립대 강민정.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네, 강민정님에게 상패와 꽃다발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수상 축하드리고요. 역시 또 뜻깊은 순간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멋진 순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세 분 함께 또 기념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가운데 서 주시고요. 두 분 양쪽에 자리해 주시고, 네. 네, 수상하신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상에 수고해 주신 장소원 국립국어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못 들어서 조금 아쉽고 섭섭하시죠? 잠시 후에 좌담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수상 소감 겸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과 역사를 담아온 한글, 또 한국어가 이제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세계인들이 배우고 쓰는 언어로 확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K컬처, K콘텐츠, 한국어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어의 미래 가치를 조망해보고 이야기하는 좌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를 마련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좌담회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총 7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진학자 학술장려상을 수상하신 2분 모시겠고요. 학회장님 5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K컬처와 K콘텐츠, 그 현주소는 물론이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좌담회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그 추석 연휴에 대만 또 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거리를 지나면서 정말 심심치 않게 한국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고, 현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K-팝, 심지어는 한국의 화장법이나 외모를 꾸미는 방법까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 보고 우리 문화가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좌석이 조금 마련이 된 것 같네요.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주실까요? 네. 무대에 착석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신 쪽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올라오셨죠?
좌담회에 참석해 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소개해드리는 게 좀 결례인 것 같기는 하지만 좌담회인인 만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중언어학회의 진정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회언어학회 허재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제였죠.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신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언어연구소의 서종석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인문학협동조합의 임태훈 이사님도 나와주셨고요. 동국대 번역학연구소 김순영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나뵌 우리 영광의 얼굴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진학자 학술장려상을 수상하신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자 강현주, 강민정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7분과 함께 지금부터 좌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셔서 제가 아까 제 1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열풍 또 K컬처의 열풍을 실감하실 텐데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안녕하세요는 기본으로 요즘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알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짤막하게나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혹은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게 30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짧게 알려주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부터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중언어학회 회장님께 어려운 첫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 눈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맞아요. 네. 네, 뭐 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0분의 시간이라면 이제 인사를 나눈 후에 이름을 제가 들을 테니까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한글로 이름을 써서 당신의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쓴다 보여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오. 진짜 좋아하고 어떻게 읽느냐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글자에 이 글자가 무슨 소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자모를 소개하게 됩니다. 30분이면 네. 글자를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글이 익히기가 쉽고. 그만큼 우리 네. 한글이 아주 과학적으로 원리가 네. 머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네, 30분이면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하는 걸 30분 동안 익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방법인데 사실 한국어로 이름을 써준다는 거 외국 분들은 한국어의 글자 모양의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글자를 보고도 그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은 한국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그러면 노랫소리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좋은 방법 저도 한번 여행 가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언어학회 진정란 회장님 좋은 답변 해주셨고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돌민정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조어를 접하게 됐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이돌 할 때 돌자와 훈민정음의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K-팝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이제 K-팝 팬들 사이에서 돌민정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너무 반갑고 자긍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한류 이전에도 이런 문화의 형태가 세계적인 붐을 이룰 때 언어 전파까지도 동반됐던 적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회언어학회장님, 네. 그냥 나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주제는 아마 학술대회 한 번 해야 될 정도로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학회 회원들께 이 질문을 받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학회 회원들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 홍콩 문화 그것이 전파됐던 사례 네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우리나라 이외에 아마 서양의 경우도 그 박물관 그저 박람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경제적인 목적에서 그 박람회하고 하는 것들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세기회 또는 세기공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일종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면서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전파도 상당히 많이 한 사례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어찌 본다면 우리 한국어 한마당처럼 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뭐 박람회류하고는 좀 다르고 또 그 80년대 90년대 홍콩 그런 사례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홍콩 얘기를 하셔서 말씀입니다만 저도 뭐 장구경, 주윤발 그 왕과일 감독의 영화들 그런 것들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소장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훈민정음의 과학성, 뭐 세계적인 우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네. 언문일치에 가장 가까운 그렇죠. 문자가 우리 훈민정음이잖아요. 그 영어 사전 보면 발음 기호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 한국어 사전은 그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니까 한 50% 정도는 발음 기호 없어도 되죠. 네, 그렇죠. 네. 한국 언어 사회언어학회 허재영 회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 제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볼 때 그 옥스포드 사전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재가 됐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영미권에서는 대체어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대체어가 있는 오빠, 언니, 뭐 형, 누나 이런 단어들까지도 요즘은 추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것은 왜 그런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거야 뭐 사전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현상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말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죠. 다만 이제 그 등재될 때에 일시적인 유행어 아니면 좀 오류가 있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등재됐을 때는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그 당신네들 그거 잘못 등재했다 이런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또 우리가 고쳐주고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어를 또 외국어로 표기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도 생기는데 한국 외대 언어연구소에서 이번에 몽골어, 튀르키예어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제를 삼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서정석 소장님. 네, 외래어는 뭐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뉴욕, 파리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노력하셔서 수십 년 전에 이제 외래어 표기 제정이 됐는데 그때 제정 시기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저희 뭐 지금 대학에서 저희는 41개어를 갖다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그 저희 우리 대학에는 근데 특히 외국어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학술대가 이제 그 우리 그 국어 외래어 표기법 제정되지 않은 그런 언어를 6개 언어를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지금 그 새롭게 변한 환경에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새롭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제정 당시에 그 지배적인 언어 영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우리말을 학습하는 외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한국어 전문가, 한국어 모국어를 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워서 그렇게 제정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 갖다가 우리 연구에 그 제정하는 데 끌어들여서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K 콘텐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자분들의 노력이야 뭐 지금 너무나 지금
뛰어나게 잘하고 계십니다만 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기조 강연 다들 들으셨죠? 이제 강클로드 교수님께서 언어의 가장 빛나는 종착지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와 우리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분들이 과연 우리 문학을 정말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작가분들의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재나 주제를 찾는 면에서는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좀 도움 줄 수 있을지 인문학 협동조합의 임태훈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와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 실효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역시 시간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이 자신의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창작지원금이라든가 이제 펠로우십 제도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성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서사들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들에 투자를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 장클로드 교수님의 이제 기조 강연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해외 다양한 문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국제 문화 페스티벌 또 이벤트 개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국내 작가들이 해외 독자들 그리고 또 어떤 해외 이제 출판사들 또 글로벌 문학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그 이제 이중언어 학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번역과 관련돼 있는 학회들에서 또 많이 오셨는데요. 번역과 양성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출판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생성형 AI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번역 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기술들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번역, 더 섬세한 그런 언어의 조탁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각국 정부, 문화기관 및 문화 커뮤니티와 이제 스토리텔링의 힘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이제 자국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 간의 어떤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번역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인문학 협동조합의 임태훈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문학에서 조금 더 넓혀서 K컬처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아마 가장 일반 대중들에게 일조한 것은 유튜브 콘텐츠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OTT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 오징어 게임이나 카지노 같은 드라마들 다들 보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큰 열풍이 있었고 K드라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좋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너무 좋아해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사실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우리 한국사회언어학 회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 학회 임원분들께 또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우리 사회언어학회 강만진 이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쓰신 오징어 게임 한국판 데스 게임의 글로벌 변주를 위한 서사 전략 이런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봤더니 이 작품 성공 요인을 등장인물이 활동하는 시공간이 아주 구체적이고 참가자들이 게임 도중에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게임 종목이 단계별로 존재하고 한국의 아동 놀이를 천연덕스럽게 차용한 점 이런 것들이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던데 저는 뭐 그 서사를 잘 몰라서 그것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포츠처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봤습니다. 반전 답변을 해주셔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학자분들께서는 끄덕끄덕 하시는 걸로 봐서 좀 의미를 잘 전달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징어 게임 한국판 데스게임의 글로벌 변주를 위한 서사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집에 가서 답변을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회언어학회 허재영 회장님의 답변이었고요. 유튜브 콘텐츠는 특성상 자막보다는 영상이 먼저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실제 유튜브 자막 번역의 현황은 또 어떨지, 자막 번역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볼 거예요. 동국대 번역연구소의 김순영 소장님. 네. 네. 요즘 뭐 유튜브를 한 번씩 접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 생활에 함께 밀접하게 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자막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아주 그 새로운 그 번역 전략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속어나 유행어나 뭐 또 인터넷 유행어, 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오락성을 가미한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국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기존에 봐왔던 전통적 번역 규범만으로 가두어 놓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래도 다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장르를 새로운 번역 장르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번역 전략을 개발해 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번에는 한국외대 언어연구소의 서종석 소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청해 볼까요? 중요한 거 다 말씀해 주셔서 뭐 저는 약간 첨언을 하면 지금 저희 지금 오늘 학술대 주제와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뭐 드라마 이런 콘텐츠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제 거기에 번역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개별 언어 특징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각국의 모국 화자들이 우리는 그 나라 언어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혀 다른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네. 뭐 사실 파리도 그렇거든요. 파리도 그러면 사실 못 알아듣거든요. 사실 불어로. 제가 뭐 프랑스어 전공이긴 하지만 우리 정확히 발음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뭐 그런 표기법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 출판사도 보면 이제 뭐 창비나 열린 책들이나 뭐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다 표기 정책이 틀려요. 외국어 표기할 때 다 틀려요. 그래서 국내에서조차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서 좀 아카데미한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정말 용광로 같잖아요. 그 유튜브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느 정도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뭐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보급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번역 분야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책, K-드라마 이런 콘텐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번역이 일조를 했고 또 2016년에 다시들 아시는 것처럼 한강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도 영국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큰 역할을 했다.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문학을 좀 더 알릴 수 있기 위해서 번역계에서는 또 어떤 역할들을 보충해야 될지 동국대 번역연구소 김순영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와 언어 간의 취한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건 문화 간의 교류, 그래서 번역가를 크로스 컬처럴 미디에이터, 즉 이 문화 간을 중재하는 중재자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번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숙달도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수한 번역 인력 양성 그리고 번역가의 지위 향상에 힘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도 번역가에 대한 그 재정적 지원이나 지위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문학 번역가들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이미 하나의 창의적인 행위, 창조적 행위로 보고 또 다시 쓰기 작업이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번역가를 재창조적으로 인식하고 또 따라서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즉 작가와 함께 번역가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또 번역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통역 같은 경우는 저는 해외에 갔을 때 파파고라는 어플을 많이 쓰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그런 어플을 이용하면 좀 쉽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어서 편한데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번역 분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인공지능 번역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인공지능 번역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우리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오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오전에 있었던 저희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일본, 미국, 대만 선생님과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아주 엄밀함이 필요한 외국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1차적인 자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학습 뭐 이런 아니면 또 업무 협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고받았어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기동력 있는 어떤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디벨이었습니다. 디벨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월 말 그리고 9월 초 사이에 이게 한 번 더 이제 이게 유료화가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저는 디벨을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했지만 이게 확실히 이제 돈을 내고 서비스가 개선이 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선생님들과도 당혹감마저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내년 크리스마스 정도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제가 기동력이라는 단어를 아까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는 여러 많은 일 처리를 해야 되고 한국어의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제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언어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내야 되는 실무자들은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과중한 업무들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의 등장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잘 사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이 과연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데이터 보안 문제에 완전한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것을 출력해낼 때 이 디벨이나 아니면은 뭐 파파고든 그런 플랫폼사들이 충분히 시큐리티에 그렇게 충분한 어떤 그런 수준들을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활용을 하면서 그 한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해하는 과정들이 지금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을 하려면 일단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사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어휘들은 찾아봐야 될 테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 외대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이제 비인기 제2 외국어에 대한 사전 제작이 미흡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 혹은 뭐 정부 차원의 노력도 좋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그 사실 뭐 제2외국어 많은 언어를 다루고 있으니까 사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제가 그 학위를 마치고 뭐 들어오서 제 뭐 지도교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전공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 차원에서 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언어 자원의 그 전략 자원화
그러니까 언어를 자원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챗 GPT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얼마나만큼 그 특정 언어에 대한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 틀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국어에 대한 그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연구센터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대학 연구소와 같이 긴밀하게 협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교육도 담당할 수 있는 게 됐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언어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뭐 각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나라 언어도 우리 자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원 다 모아놓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구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언어 자원의 전략 자원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답변 듣는 데 빠져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는데 벌써 5시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상자분 2분 모셔놓고 한 말씀도 아직 안 여쭤본 게 너무 결리해 갖고 죄송해서, 네, 우리 선배 학자님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더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계신데, 신진학자 학술장려상을 받으신 우리 먼저 강현주님, 네, 신어가 생성되고 정착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상을 받으셨거든요.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이 말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인지 의미론적인 관점으로 개인의 발화가 아닌 좀 언어 공동체의 언어 생활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생성과 소멸이 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신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의 생각이 그 어휘의 삶과 생과 죽음에 또 어떤 관여를 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이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고 그다음 죽는, 소멸하는 그 순간, 일련의 그 과정 속에 개념적 은유나 환유 같은 이런 개념화의 과정이 좀 끼치는 영향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이제까지 신어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형태나 의미, 그다음 사회 문화적인 측면 각각의 측면에서 좀 다뤄왔던 것들을 이 개념화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연구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 같은 이 연구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축하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보통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상 받으시면 특별히 감사한 분들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잖아요. 네. 네, 지금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온 만큼 꼭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연구를 열심히 도와주셨던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경상국립대학교 박용식 교수님과 또 이지영 교수님께 특별히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진정성 있게 탐구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 잘 드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강민정님, 화자의 의사소통 강화 책략이라는 주제로 상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간단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 무슨 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많이들 되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특이라는 주제로에서는 한국인은 아니 근데 진짜 없으면 말을 못한다라고 할 만큼 정말 아니 플러스 뒤에 나오는 X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은 이 각각의 담화 표지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이 연구가 되면서 이 뒤에 나오는 근대의 기득이 아니의 역할로 서술이 되는 등 많은 혼란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아니 X형인 복합형 담화 표지로 설정을 하고, 이 아니 X형 복합형 담화 표지가 화자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을 더 강화해서 의사소통 이를 강화하는 책략으로 쓰인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담화 표지가 긴밀하게 결합해서 복합형 담화 표지로 쓰이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니 X형은 그 대표형이라고 할 만큼 빈도가 월등히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감을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제가 이 담화 표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퇴임하신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의 임교훈 교수님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교수님에 이어서 저를 지금 잘 지도해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발전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이 자리에 오신 또 누구보다도 정말 기쁘게 축하해 주신 이지용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상은 제가 이 복합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너무 많이 어렵고 지적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하고 지금도 힘들고 있는데요. 이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응원의 상으로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과 더불어서 오늘 진정한 수상자는 이지용 교수님이 아니실까. 네, 지도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의 연구 성과도 두 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질문 더 드려볼게요. 신진학자로서 K컬처에 대해서 꼭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 이 질문이 참 이렇게 견줄 만한 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왜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더워서 죽고 뭐 배고파서 죽다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에서 변진 좀이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법과 관련한 문화가 한국 교육 그 교재나 읽기 텍스트에서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우리 학습자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한국어에 접근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정말 짧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공감되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을 좀 드리면서 저담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면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외국어를 배울 때 제대로 그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쉽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노력,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오늘 첫 질문과 마무리 질문은 우리 진정란 회장님께 드려야겠네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중요한 교육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제 그 기술 발전으로 언어를 학습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언어 교육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의사소통은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진행되는 문화는 이해 중심이 아니고 이제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는 뭐 음악을 따라한다든가 춤을 배운다든가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자기의 삶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로 뭐 직업 활동을 한다든지 학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별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 언어 문화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 예의에 맞춰서 적절한 언어를 매너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죠. 그것은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되는 영역으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강화가 되어 가야 하는, 수행을 아직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까지 향유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만 해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문화를 떠올려 보면 한복 입고 명절 음식 먹고 전통놀이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늘 한복 입고 명절 음식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같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 맞는 그런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소통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언어학교 진정란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7분을 모시고 K컬처, K콘텐츠 그리고 한국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K컬처 시대를 맞아서 한국어가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번역이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신 7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행사의 이 대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저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오늘 이 대본만큼은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봐야겠다. 아나운서로서요, 저에게도 공부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이 개최 됐습니다. 국제학술대회와 문화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더불어 좌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회장님의 말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맺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국어사 학회 발표도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된 것에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도움이 아닌가 합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우리 학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계 한글 한마당 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학회가 참가한 이 대회에 저희 사전학회가 참가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회들 간의 연계가 더 강화되고 연구가 좀 더 융합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한국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싶고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민의 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재개념화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학술대회와 문화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리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 문화라는 주제로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자, 교원, 언어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글과 한국어의 미래를 논의한 열정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 행사의 폐회 선언과 함께 장소원 국립국어원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어 국내외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통해 개별 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체계 연구에서 언어 유형론 탐구가 함의하는 바에 대한 통찰을 나누어 주신 홍재성 교수님, 또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을 널리 알리는데 생각할 거리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강연을 해주신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교수님, 그리고 어느 때보다 풍성한 주제로 뜻깊은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분들과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신진학자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하는 문화행사 2023 함께 읽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사 종료 이후에도 소리책은 행사 공식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꼭 한 번씩 시간 내셔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의 매력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한국어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고 고민했던 생각들이 더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어가 세계 속에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소중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장소원 원장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것으로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2023년 행사는 끝이 났지만 오늘 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어, 한글 문화를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